만들어가지고 올리려고. 아니 안 할 거야. 자 다시 말할게. 11단은 삼각형과 삼각함수인데 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내용만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에 유교소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소가 뭐죠, 도재훈? 세 변의 길 예. 그리고 세 꼭지점의 각. 그냥 각이라고 하세요. 네. 세 각의 크기 이걸 유교소라고 하는데, 자 삼각형의 유교소 중에서 세 가지만 알려줍니다. 세 가지만 알려주고 나머지 세 가지를 알아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각형을 푼다라는 말로 씁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삼각형을 푼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음 삼각형을 풀어라 이러면 뭐라고? 세 가지. 세 변의 길이와 세 가지 크기를 다 구하는 걸 삼각형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세 가지 요소를 주면 나머지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만 제외하고 어떤 경우냐면 각만 세 개를 줬을 때 그때는 변의 크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왜? 닮음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말고 두 변과 한 각을 주거나 또는 뭐 한 변과 두 각을 주거나 아니면 세 변만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활용을 하면 예, 이걸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부터 시작할게요. 사인 법칙은 뭐냐? 사인 법칙은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자, 꼭지점을 A, B, C라고 두고 여기 마주보는 면은 당연히 스몰 a, 마주보는 면은 스몰 c, 마주보는 면은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둡니다. 알겠죠? 그럴 때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sin a분의 스몰 a랑 sin b분의 스몰 b랑 sin c분의 스몰 c가 항상 같습니다. 삼각형에서.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라지 R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뭐라고요? 이 삼각형이 뭐? 이렇게 외접원이 있겠죠. 맞죠? 외심을 작동해서 맞지? 작동하면 외심이 있겠지. 그 외접원의 반지름 얘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R 라지 R이라고 하고 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럴 때 많이 쓰겠죠. 변 하나랑 각 두 개를 줬을 때. AS. 변 하나랑 각 두 개를 줬을 때 보면 왜? 각 두 개를 갖고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같이 변을 하나 줬으면 뭐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다? 하나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사인 법칙. 그러니까 변 각 두 개를 주고 변 하나를 줄 때 또는 뭐 각 변 두 개를 주고 뭐다? 각 하나를 줄 때도 가능하겠죠. 맞죠? 됐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요 법칙인데 이게 왜 이게 성립하는지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성립할까? 자, 여기 A라고 봅시다. 여기 B고 여기 C, 여기 스몰 A가 되는데 자, 원의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O라고 하고 이런 도형을 하나 작동을 합니다. 자, 이걸 작동을 하면 이 각과 이 각은 어떻습니까? 같죠? 왜? 그렇죠. 이 호에 대한 뭐니까요? 원주각이니까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각의 크기는 같은데 그냥 이걸 A 프라임이라고 볼게요. 됐죠? 네. 두 번째. 자, 요게 180이니까 여기 각이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됩니다. 왜? 180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 맞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sin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sin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여기 2R이죠. 맞죠? 네. 사인의 정의에 따르면 뭐다? 2 라지 R분의 뭐다? 스몰 A라고 해도 되고 네. 여기 A 프라임과 A는 똑같으니까 이게 뭐다? 사인 뭐다? A라고 해도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얘들이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sin A 분의 뭐다? 스몰 A는 뭐다? 라지
2R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어내면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식으로 만들어내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둔각일 때도 되거든요. 예각만 아니라 둔각일 때도 되는데 자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A라고 볼게요. 여기 A고 여기가 스몰 A입니다. 자 둔각이라고 본다면 자 요쪽에 선을 긋고 여기 A 프라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둔각이면 요 각은 예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입니까? 80. 180이니까 자 요걸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각의 크기는 뭐 180 빼기 A라고 말해도 될까요? 네. 될까요? 예. 그러면 이게 예각삼각형이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오겠죠 맞죠? 오. 돌아오겠죠 맞죠? 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사인 뭐다? 180도 빼기 A분의 뭐다? 스몰 A는 뭐다? 2R이라고 해도 되고 맞지? 우리는 이거는 사인 A라고 알고 계시죠 맞죠? 네. 이게 사인 A라고 알고 계시죠 맞죠? 변환시킬 수 있는 거 90도 곱하기 짝수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뭐가 된다? 예, 성립을 한다.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언제 쓴다고요? 두 변과 뭐 한 각을 주거나 또는 한 각과 두 변을 줬을 때. 예, 쓸 때는 어떻다? 항상 얘랑 마주보는 변, 얘랑 마주보는 변, 알겠지? 이렇게 세트를 놓고 보면 항상 같아집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까? 맨날 붙이고 할까? 자, 11-1번. 자, 봅시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뭐다?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사인 C보다 큰 것을 증명해라.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뭐다? 사인 C보다 큰. 예, 왜 이거 당연히 자, 증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A는 뭐죠? 요거 쓰면 뭐다? 2R분의 뭐다? 이거 스몰 B고 여기 뭐다? 2R분의 뭐다? A. 스몰 A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얘는 좌변입니다.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2R분의 뭐다? 스몰 C인데 네. 자 우리가 예, 주변의 비. 예,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어떻습니까? 아, 커야 되니까 예. 증명할 수 있겠죠. 맞죠? 요 얘기.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뭐죠? A, B, C 사이에 2B. 자 2B 더하기 뭐? 2B는 A가 2B는 A 더하기 C 관계가 있을 때 자 그러면 뭐 똑같이 넣어주면 B가 뭐야? 2R 뭐 사인 B 이렇게 되지 맞지? 네. 그러면 2 곱하기 2R 뭐 사인 B가 되고 여기는 뭐다? 2R 뭐 사인 A가 되고 여기는 2R 뭐 사인 C가 되니까 2R 없애면 어떤 관계가 성립해? 2 사인 B랑 뭐라고? 사인 A 더하기 뭐? 사인 뭐다? C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식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 변의 길이랑 사인 값의 비가 어떻다?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엔 자, 각의 크기가 몇 도 할 때? 3대 4요. 3대 4대 5일 때 A 대 B 대 C의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자, 각의 크기가 3대 4대 5라는 말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3번에서 A 대 B 대 C의 B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맞지? 뭐와 B와 같다고? 사인의 B와 어떻다? 서로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A 대 B 대 C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변의 B는 각의 크기의 사인의 B와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자, 근데 A, B, C를 지금 나눠야 되겠죠? 3대 4대 5로 비례배분 합시다. 180도를 몇 등분 해가지고 12등분 해서 네. 3개 가져가고 4개 가져가고 5개 가져가면 되겠다. 맞지? 네. 그러면 사인 얼마니? A는 45도네. 맞지?
B는 뭐다? 60도네 맞지? C는 뭐다? 75. 75도. 그러면 요거 뭐다? 그대로 정리해주면 끝나겠죠. 맞죠? 되셨죠? 네. 그러면 사인 75도 모르는데 그게 좋잖아요. 오. 쓰라고 맞죠? 그래서 나타내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자, 한번 지웁시다. 쌤, 네. 근데 이거 3번에서요. 사인 45도 답지 유리화 안 돼 있거든요. 네. 유리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정수비로 어차피 표현할 수 없잖아, 맞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유리화 시켜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수인데 정수비로 딱 깔끔하게 표현되면 해도 좋은데, 어차피 해도 루트가 나고 막 그러잖아, 맞지? 그렇게 놔둬도 그냥 뭐 잘못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는 되시죠? 네. 네?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라. 뭐라고 돼 있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C에 뭐?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뭐 그런 게 성립하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 그냥 sin A 대신에 뭐 집어넣고 2R분의 뭐다? A를 집어넣고 sin B 대신에 뭐다? 2R분의 뭐다? B를 집어넣고 뭐 그렇게 넣기만 하면 뭐다? 예, 그냥 자동적으로 뭐다?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제를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죠? X에 관한 이상방정식이 구분해 가질 때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말을 했네요. x제곱 사인제곱 a 플러스 2x 사인 a 사인 b 더하기 사인제곱 a 더하기 사인제곱 c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나요 이거? 판별식 써야 됩니다. 판별식 쓰면 다 뭐가 되죠? 판별식을 쓰면 뭐가 되죠? 판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사인제곱 a 사인제곱 b 뭐 사인제곱 뭐 사인 c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지? 그 모든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를 대입합니다. 사인 A 대신. 그렇죠? 사인 B 대신에는 뭘 대입하고? 네. 2R분의 뭐? B를 대입하고 사인 C는 2R분의 뭐다? C. C만 대입하면 뭐다? 그러면 2R이 약분이 돼가지고 네. A, B, C 관계식만 남을 겁니다. 그게 어떤 삼각형인지 여러분 빨리 해보십시오. 두 개. 시작. 1번, 2번 다요? 네. 다 해보세요. 눈이 많이 감기지? 어? 네 그대가 아니라 앉아서 수업 듣는 애가
서서 하는 사람보다 편할 거다. 응? 네? 앉아서 듣는 애가 서서 하는 사람보다 편할 거다. 자, 시간 내서 해보세요. 알겠죠? 뭐 직각삼각형 이런 거 만약에 답이 직각삼각형 나오는데 그냥 직각삼각형 적으면 어떻게 된다? 틀려요. 어디가 빗변이다, 어디 각이 직각이다라는 그 멘트가 없으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삼각형은 뭐 어디가 60도다 이런 말 안 적어도 됩니다. 맞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AB랑 어느 변이 같다라는 멘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요거 풉시다. 자, 각 A가 자 기부 문제 세 번째입니다. 각 A가 30도고 각 마주보는 변이 2고 B가 2루트 3일 때 자 다음 삼각형을 풀어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삼각형 풀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삼각형의 유교소를 구해라. 구해라 이 말이죠. 맞죠? 나머지 유교소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럼 일단 요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뭐죠? 사인 뭐다? 30도분의 뭐다? 2랑 사인 뭐분의 B분의 뭐다? 2루트 3이라고 다 같다. 자 계산을 해보면 사인 30도니까 사인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 자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됐죠? 2분의 루트 3이면 자 이제 친구들 물어볼게. 사인 2분의 루트 3이면 몇 도죠 B가? 60도도 되고 3분의 그렇지 60도도 되고 몇 도도 됩니까? 120도. 120도도 됩니다. 잘 안 되죠 지금 친구들. 자 그러면 요게 120도. 예, 30도, 60도. 생각보다 자 이게 뭐다? A이고 요게 뭐다? B이고 요게 C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30도 뭐다? 60도 여기가 얼마다? 2고 뭐다? 2루트 3이고 이거 뭐다? 4가 되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고 맞지? 네.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 그렇죠. B가 몇 도라고요? 120. 120도래요. B가 120도면 이게 B예요. 이게 120도. 그리고 A가 몇 도? 30도. 그럼 나머지도 뭐다? 30도가 되니까 C가 40도가 돼서 여기에 뭐다? 2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맞죠? 예. 이게 다 답입니다. 왜? 두 개 다 될 수가 그건 불가능이 아니잖아. 맞지? 둘 다 맞지? 이렇게 생각해 불가능한 건데 자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삼각형 문제를 풀 때는 사인보다는 코사인이 좀 더 좋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삼각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가 좀 더 좋다고? 코사인이 사인보다 코사인이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약간. 왜 그러냐? 자 사인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180도까지는 이런 그래프죠. 맞죠? 네. 네? 네.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죠? 코사인은 네. 이렇게 되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사인 값은 어떤 값이라고 하더라도 각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죠. 아 네. 각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죠. 맞죠? 네. 근데 코사인은 얼마다라고 해버리면 각이 어떻습니까? 확정이 되버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은 삼각형 삼각형 쓸 때는 코사인을 쓰면 뭐다?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인을 써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 네. 이건가 저건가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코사인을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둘만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코사인 법칙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한 3대 7 정도로 사인 법칙보다 코사인 법칙을 더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훨씬 쓰는 방식도 많고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관한 내용만 증명만 하고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할게요. 일단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뭐냐? 자, 사인 법칙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 사인 법칙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은 지금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만 배우는데 원래 지금 배우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불리는 A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지금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우리 때는 코사인 제1법칙이 있고 코사인 뭐가 있고 제2법칙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배웠는데 여러분은 그냥 뭐라고? 코사인 제2법칙을 뭐라고 배운다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냥 배웁니다. 제법칙. 그 제2법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런 그냥 일반 삼각형, 예가삼각형 하나 있다고 합시다. 둔각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예각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도 되겠죠, 맞죠? 네. 요 변의 길이는 스몰 뭐죠? 스몰 c 미안합니다. 네. 요 변의 길이는 스몰 뭐죠? b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맞죠? 네. 잘 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수선을 내려서 이걸 h라고 두겠습니다. 이 변을 h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둘게요. 여기를 y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코사인 b는 정의에 따르면 c분의 뭐죠? x죠. 맞습니까? 네. 자, 코사인 c는 코사인 b분의 y. 네, 이제 멈췄습니다. 선생님 저는 큰 거를 보고 있었어요. 예, 뭐 직각도 없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 직각 표시도 없는데. 자, 그럼 x가 뭐죠? x가 스몰 c 곱하기 코사인 뭐죠? b. y는 뭐죠?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럼 둘을 더하면 그게 a죠, 맞죠? 네. 그럼 a는 뭐다? 뭐 b 곱하기 코사인 c 맞죠? 네.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네. 자, 그럼 이게 된다면 나머지들도 다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a 곱하기 코사인 c, c 곱하기 코사인 a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도 a 곱하기 코사인 b, b 곱하기 코사인 뭐다?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a만 있으면 bc 갖고 서로 변과 코사인 값을 서로 곱해서 더하고, 알겠지? b가 있으면 뭐라고? ac 가지고 서로 변과 코사인 값 곱해서 뭐다? 더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선생님이 배웠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로 가지고 제2법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2법칙은 뭡니까? 얘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분은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걸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법칙에 있는 여기에서 양변에 a를 곱합니다. 그럼 a 제곱은 어떻게 되죠? ab 코사인 뭐다? c 더하기 뭐죠? ac 코사인 뭐죠? B요. b 이렇게 되고 여기는 b 제곱은 ab 코사인 c 더하기 뭐죠? bc 코사인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네. 그다음 이쪽은 c 제곱은 ac 코사인 b 또 bc 코사인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요 식과 이 식을 더하고 얘를 빼보세요 한번. 이게 무슨 얘기냐? 얘 둘은 더하고 얘를 빼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 더하고 얘 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 나오죠, 맞죠? 네. 그럼 여기 둘을 더하고 여기 하나 빼면 똑같잖아, 맞지? 그럼 빼버리면 자, 이거 둘이 더하고 이거 빼버리면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질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오죠? 2ab 코사인 c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둘 더하고 이거 하나 빼도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자,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 제곱은 자, 외우는 방식입니다. b 빼기니까 2bc하고 빼기 쪽에 있는 거는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 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2ca 곱하기 뭐다? 코사인 뭐다? b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 법칙. 선생님은 어떻게 배웠다고? 이걸 코사인 제 2법칙이라고 배웠고 이걸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코사인 c는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 좀 외워놔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느냐? 아까 사인 법칙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 선생님이? 두 변하고 한 각을 할 때나 또는 두 각과 한 변을 할 때를 쓴다고 했잖아, 맞지? 네. 이번에는 어떻게 쓸까? 세 변을 알아도 쓸 수 있죠. 네.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맞지? 아. 세 변만 알아도 코사인값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네. 맞잖아, 변 하니까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예. 또 봐봐, 두 변과 각을 알아도 할 수 있죠, 맞죠? 네. 네. 맞나요? 네. 두 변과 각을 알아도 할 수 있잖아, 맞지? 네. 네. 두 변과 뭐 긴 값을 한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변을 주거나 두 변과 긴 값을 줬을 때는 이걸 쓸 수 있고 한 변과 두 값을 줬을 때는 누가 낫다? 사인. 사인 법칙이 낫다. 그때는. 알겠냐? 왜? 이거는 두 값을 줬을 때는 쓸 수 없는 거잖아, 맞지? 변이 최소 몇 개 이상? 네.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이게 더 낫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이걸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따 다시 녹화를 뜨겠습니다.